예, 이번 시간에는 월가에서 활동 중이신 노현철 코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모시고, 정말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주에 한번 저기 못 뵀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시장이 그 미친 듯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갑자기 터졌고, 오늘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뭐 사실상 스위스 중앙은행의 뭐 도움이, 뭐 유동성 지원 뭐 발표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뭐 사실상 거의 뭐 위기에 몰릴 뻔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좀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그리고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뱅크 그 사태 그리고 시그너스 뱅크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국지적이죠. 그렇죠. 예.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제 벤처 캐피털 비즈니스에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음, 그런 은행이고 시그너스는 이제 크레딧 뭐 그 크립토 커런시 뭐 음, 이쪽 비즈니스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국지적이고 이제 메인스트리트이 아닌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내셔널 뱅크죠. 뭐그 그렇죠. 인터내셔널 예. 큰 은행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 은행은 이제 예전에 한두 달 전인가요? 좀 문제를 일으켰던 음,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그 내셔널 뱅크가 그렇습니다. 예. 자금 수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근데 지금 뭐 인터널 컨트롤이 안 된다 뭐 이런 음,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우디에서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는데, 뭐 당연히 스위스 중앙은행이 백스탑을 하겠죠. 음, 크레딧 스위스 정도 사이즈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런 가닥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그 금융 위기, 이런 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컨테이전 이펙트는 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 뭐 지원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면 음, 실리콘밸리 뭐 그것도 지금 뭐 Fed FDIC에서 음,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음, 그래서 요즘 이 상황이 어떻게 음, 전개되는지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지금 판단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위기, 좀 음, 과거 2008년에 봤던 리만 사태 음, 때 발생했던 어떤 그런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정도 레벨로 음, 갈 것 같진 않은데요. 뭐 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음, 어, 그래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언제든지 뱅크론이나 음, 음, 컨테이전 이펙트가 음, 그 테일 이펙트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음, 계속 지속적으로 유심히 음. 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제 CPI 나오고 오늘 이제 PPI가 또 나왔고 소매 판매는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그 이 그것 때문에 좀 계속 또 논란이 좀 계속 있어요, 사실. 그 은행들은 좀 상황이 좀 어렵고 좀 살얼음 판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CPI는 조금 뭐 생각보다는 조금 근원이 좀 세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둔화하면서고, PPI는 오늘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요거 금융은행들 좀 보면 금리를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또 이제 사실 뭐 고민 다들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인플레이션은 좀 전반적인 좀 진행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네. 방향은 일단 먼저 이 패키지 데이터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그 고용지표부터 살짝 언급을 하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non-farm payroll 넘버가 31만 개가 나왔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굉장히 높게 핫하게 나왔는데 근데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거기서 AHE, 그러니까 Average Hourly 음, Earning이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어,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였다. 어떤 금리 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어제 나온 CPI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적으로
예상과 부합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쉘터 부분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원 CPI가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조금 넘게 나온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CPI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 그 슈퍼코어라 그러죠. 어, 음, 코어 서비스 엑스 쉘터. 예, 예. 그게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0.2로 나오면서 음, 한 0.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2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사실 그 파월이나 연준 인사들이 좀 유심히 보는 부분이고요. 음, 어, 이 부분이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럼 오늘 PPI는 사실 이제 1월 달에 PPI가 좀 확 올랐었던 게 이제 2월 달에 좀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약간 에버리지 아웃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음, 어, 그래서 지금 non-farm payrol하고 고용지표와 그 CPI 데이터 이 두 개를 딱 본다면, 지금 3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벌써. 거기 FOMC에서 0.25 음, 퍼센티지 포인트 인상하는 가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요즘 또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SVB, 뭐, 크레딧 예, 스위스, 뭐 이런 약간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페드가 동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음, 높다라는 시장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어, 근데 제 생각에는 0.25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페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음에 그 브로킹스에서 파월이 그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를 할 때 음, 거기서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겠다. 음, 그만큼 인플레이션과의 파이팅이 지금 페드에는 지금 first most 음, important mandate다라는 게 음, 페드가 그때 분명히 천명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사태, 크레딧 스위스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페드가 한 발짝 더 물러나서 갑자기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시그널이 시장 참여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지 페드는 또 그거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음, 페드가 그럼 뭐 이런 어떤 뭐 은행이 좀 타격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그렇죠. 인플레이션과 파이팅도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냐. 음, 즉 그런 뉘앙스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CPI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지금 방향 자체는 어,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음, 하지만 그 속도가 지금 그만큼 안 따라 붙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그 속도의 가닥이 잡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시점까지 조금씩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그런 트렌드를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가는 음, 게 음, 페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reliable한 음,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예.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한 거기도 한데, 좀 사실 요새 장이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하고, 좀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매니징 파트너님 계신 토키탈 그룹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요새는 좀 그 자금을 운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장이 사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혼란스럽고 어떤 뭐 단기, 중기, 어떤 이런 방향성을 잡기가 사실 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 이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버는 뭐 시다들 음, 같은 그 헤지 펀드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음, 그 트레이드마크된 그 투자 전략 기법들, 퀀트 베이스드, 음, 퀀트로 계량적 모델로 음, 만든 그런 모델에 기반한 그런 투자 전략들, 트레이딩 음, 기법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도 계속 뭐 연한선 수익률로 한 음, 20% 정도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헤지펀드 있을 때 뭐 사용했던 뭐 알셋 뭐 이런 전략들도 뭐 음, 그런 음,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아놓고 음, 이제 오래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어제만 봐도 예, 어제 리저널 뱅크들 주식도 많이 확 많이 올랐었죠. 올랐었죠. 예, 그런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크레딧 스위스 그쵸. 뉴스가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어제 올라간 거 오늘 다 빠졌죠. 예,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음, 터져가지고 그 포지션이 자기 포지션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투자한 대상, 음, 그 대상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저께는 100이었다가 오늘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뭐 50이 돼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OGR이라 그럽니다. 이거 Overnight Gap Risk. 음, 그러니까 그 음, 밤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 위험성, 그거를 OGR이라고 그러는데, 그 OGR 리스크를 좀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헤지펀드에서. 그래서 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음, 인트라데이라 하면 예, 장중에 나오는 음, 펀더멘탈, 뭐 테크니컬, 그런 그 시그널들, 음, 지표들, 그런 것들을 계량적 모델화 해가지고, 그 음, 모델에서, 아, 지금 이거는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음, 그러면은, 그때 음, 선물 포지션을, 그 S&P 이미니, 예, 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거래량이 300조 정도 되는, 음, 뭐, 가장 리퀴리티가 좋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S&P 이미니 퓨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음,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셀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은, S&P 이미니 퓨처를 팔고, 음, 그리고 나중에 프로핏 테이킹 하고, 음, 장이 끝날 때쯤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아, 다시 반대 포지션 매매를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셀 시그널이 나와서 팔았다. 그러면은 장 끝나기 전에 그 물량을 반대 매매로 사면은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 거죠. 선물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장이 딱 끝날 때는 이제 다 현금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가격이 변동해서 타격을 받는 그런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리스크 관리도 그 음, 장중에서 그 타이트한 레인지에서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음, 그러면서 뭐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그런 거래를 뭐 하루에 뭐 음, 한 번 혹은 많으면 한 세 번, 네 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음,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헤지펀드에서는 종종 쓰고요. 예, 저도 예전에 음, 헤지펀드에 그 PM으로 있을 때 음,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한 적이 있죠.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 대충 있고, 모델을 예. 예. 그렇죠. 자기 모델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델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포지션 정리와 매매 이런 것들 굉장히 빨라야 되니까. 음, 그리고 어느 정도 해징 포지션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이렇게 직접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시다들 같은 뭐 헤지펀드는 지금 뭐 돈이 넘쳐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투자하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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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시장 혼란 상황에서 뭐 그런 헤지펀드들 그런 전략은 꾸준하게 뭐 한 20%씩 워킹을 음,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뭐
그렇게까지만 예.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대충 이제 대충만 이해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어쨌든 헤지펀드나 뭐 이런 뭐 쿠키피달도 어쨌든 헤지펀드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펀드가 아니고요. 예, 아, 저희는 그냥 어드바이저리 그렇구나. 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여튼 네. 시장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다음 주에 벌써 또 FMC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FMC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또 만나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